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AMPM 글로벌 광고기획본부 1팀에 있는 양세준 팀장이라고 합니다. 오늘 교육은 구글 애널리틱스 교육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이 구글 애널리틱스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GAIQ, 구글 애널리틱스 IQ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조금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1강으로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개념을 먼저 조금 잡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기초 교육이 없다면 GAIQ를 따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먼저 가장 좀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필수적으로 알아야 될 구글 애널리틱스의 기본을 먼저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구글 애널리틱스, 즉 GA란,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 방법, 그리고 구글 애널리틱스 활용 방법,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의 실제 활용 등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 이후에 마지막 장면에는 GAIQ를 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까지도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의 개념을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무료 솔루션입니다. 분석이나 전환 등을 만들어낼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근데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솔루션이라고 하면 굉장히 많은 영역이 있습니다. 구글 애드센스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구글 애즈, 광고 시스템이죠. 그 다음에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구글 태그 매니저, 구글 옵티마이저 등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아우를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 되는 게 구글 애널리틱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저희가 알고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페이스북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영역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떻게 세팅을 하고 어떻게 보여지는 것에 대해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직접 세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영역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좀 간단하면서도 편하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좀 준비를 해봤으니까요. 천천히 조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에서 사용하는 플랫폼이 아니냐라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건 아니고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모든 전체적인 다매체에 대한 매체들을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입니다. 실제로 네이버에 보면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라는 솔루션이 있죠. 그리고 다음에는 로거라는 솔루션이 있습니다. 카카오에는 카카오 픽셀이라는 게 있고요. 페이스북에는 페이스북 픽셀이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 쪽으로 가지고 있는 어도비 애널리틱스나 에이스 카운터 등에 대한 애널리틱스 등이 있는데요. 사실 애널리틱스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구글 애널리틱스가 맞습니다. 이유는 네이버 프리미엄 로고 분석이나 카카오 픽셀, 페이스북 등과 같은 이 솔루션들은 자체적으로 이 각자의 매체에서 정해진 코드값과 그리고 정해져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만 만질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고 싶은 형태 혹은 저희가 알고 싶은 형태로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구글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소스값, 코드값 이런 것들을 직접 저희가 알아보기 쉽도록, 그리고 저희가 만들어낼 수 있어서 집행을 하는데 굉장히 편한 점이 있습니다. 사실 모든 애널리틱스는 보기 힘든 영역이 되게 많이 있죠. 언어도 어렵고 이 용어는 뭔가도 되게 궁금할 때가 많은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한글로 혹은 나만 알아볼 수 있게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또한 다른 애널리틱스들이나 로그 분석 같은 경우랑은 다르게 보는 매체에 대한 것들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은 네이버 광고 시스템을 통한 내용에 대한 데이터들만 볼 수가 있고요. 또 카카오 픽셀 같은 경우는 카카오 광고를 통한 내용들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구글 애널리틱스는 저희가 1개의 매체를 진행하든 5개의 매체를 진행하든 10개의 매체를 진행하든 이 다매체한 부분을 가장 자세하고 세밀하게, 그리고 저희가 보고 싶은 대로 입맛대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브랜드 검색 광고를 한다던가, 혹은 일반 솔루션에서는 잡을 수 없는 바이럴 영역, 혹은 아니면 페이지 쪽에 대한 들어가는 URL 등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좀 만들어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광고 영역뿐만이 아니라 비광고 영역까지도 저희가 데이터 수집을 통해서 실제로 저희가 집행을 해야 된 매체가 어딘지, 과연 우리는 이 매체에 집중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분석표를 잡아낼 수 있는 영역입니다. 두 번째로는 구글 애널리틱스의 설치 방법인데요. 사실 이 영역을 알려고 한다면 개발자 영역을 조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뭐 개발자라고 해서 뭐 코딩을 만들고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한 게 아니라 적어도 홈페이지가 구성이 되는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 정도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호스팅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드민 5월 FTP 정보가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정보가 있고 디자인 영역에 헤드라는 게 있는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하는 방법에는 이 딱 네 가지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호스팅사는 말 그대로 홈페이지를 만든 회사입니다. 예를 들면 뭐 대표적으로 카페24가 있을 수가 있고요. 뭐 NHN 고도몰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뭐 메이크샵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어드민이나 FTP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호스팅사를 통하지 않고 자체적인 독립몰을 만들었거나 혹은 뭐 이런 호스팅사를 통하지 않고 홈페이지를 만들었을 경우에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결국엔 홈페이지를 만들려면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코드 값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구축할 수 있는 영역이 어디에 있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관리자 정보인데요. 카페24든 뭐 고도몰이든 어드민이든 FTP든 이 영역을 들어가려고 하면 관리자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 해당 코드 값들이나 이런 것들을 입력할 수 있는 영역인데요. 요거에 대한 계정 정보를 알고 있으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디자인 영역의 헤드, 모든 홈페이지에는 헤드라는 게 있고 바디가 있습니다. 아마 홈페이지에서 F11을 눌러보시면 영어로 막 이것저것 써있는 게 보이신 적이 있으실 텐데 그 영역을 바로 헤드나 바디 영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네 가지만 알고 있으면 지금 당장 여러분들도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해당 쇼핑몰이든 쇼핑몰이 아니든 이런 홈페이지를 열고 F12를 누르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뭐 컨트롤 F를 눌러서 찾기를 눌러서 UA 어쩌고저쩌고를 누르셔도 되고, 뭐 네이버 광고는 뭐 하나 궁금하면 네이버로 검색을 하셔도 되고, 카카오나 페이스북 혹은 구글 등을 검색하셔도 해당 홈페이지에서 어떤 영역의 광고를 하고 있는지 혹은 어떤 솔루션들을 사용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영역은 사실 열리는 데도 있고요, 안 열리는 데도 있습니다. 만약에 호스팅사나 어드민에서 여기를 막아놨다면 열리지 않는데 웬만하면 거의 다 열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저희 홈페이지 혹은 여태까지 몰랐지만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광고주분들이 어떤 매체를 진행하셨는지 알고 싶으면 F12를 눌러서 검색을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GA 설치하는 방법인데요. 사실 이것저것 복잡하긴 한데 하나하나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구글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검색을 하시면, 첫 번째죠. 구글 애널리틱스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에 들어가서 회원을 가입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럼 회원 가입을 하시고 나면 두 번째 화면인 여기 위에 있는 화면을 보시면 이런 창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창 안에서 관리나 추적 코드를 입력을 하시면 여기 세 번째 창, 여기서 이런 스크립트에 대한 스크립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스크립트를 복사하셔서 아까 말씀드렸던 호스팅사 혹은 어드민의 관리자로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옆에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실 수가 있어요. 저희가 직접 입력도 가능하고요. 여기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복사했던 걸 컨트롤 V를 눌러서 다시 넣어주시면 됩니다. 여기는 PC와 모바일 따로따로 각각 넣어주셔야 되고요. PC만 넣었을 때는 PC만 데이터가 잡히는 경우가 있고, 모바일을 잡았을 경우엔 모바일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좀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위쪽에 보시면 첫 번째 로그인을 그러니까 회원 가입을 하셔서 창을 들어가시면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창을 보실 수가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게 되면 톱니바퀴 모양으로 관리라고 써져 있는 게 있습니다. 그 관리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추적 코드를 받을 수 있는 란이 나오고요. 그 추적 코드를 자세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추적 아이디는 UA 다시 숫자 다시 숫자로 끝나는 영역이 있고, 아니면은 아예 이렇게 스크립트 형태로 영어로 쭉 나열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호스팅사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요. 구글 애널리틱스를 설치할 때 이렇게 추적 ID 값만 간단하게 UA 다시 숫자로 입력을 하시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디자인 영역에서 헤드에 들어가서 이렇게 스크립트를 직접 넣으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렇게 만약에 스크립트를 넣거나 아니면 추적 아이디를 넣고 나면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 표시가 나오거든요. 상태 표시에서 트래픽 전송을 클릭해 보시면 저희가 정상적으로 스크립트가 들어갔다라고 하면
한 개의 활성자가 있습니다라고 표기가 되고요. 만약에 이것들이 잘못 들어갔다라고 하면 계속 48시간 이내에 수신한 데이터가 없습니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이 영역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호스팅사 혹은 어드민 관리자 정보를 알고 계시면 여기저기 카테고리를 클릭하시다 보면 디자인 영역이나 운영관리 영역에서 분명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 거는 어드민이나 호스팅사에 대한 정보를 아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구글 애널리틱스에 회원 가입을 하시는 것. 이 두 개만 하셔도 거의 절반은 하셨다고 보실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지금 저희 뭐 교육이 끝나는 대로 혹은 앞으로 시간이 나시는 대로 최대한 요거부터 먼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은 아까 계속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구글 애널리틱스 설치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이렇게 추적 아이디 값을 넣는 거, 그리고 자체적으로 스크립트를 넣는 거.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추적 아이디를 넣는 방법이 더 편하긴 합니다. 근데 뭐 그런 상황이나 아니면 호스팅사이나 이런 것들에 따라서 스크립트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요 때는 직접 이렇게 웹사이트 추적 스크립트를 넣어 주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적 아이디를 넣고 그냥 복사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밑에 스크립트도 마찬가지로 그 헤드라는 영역을 찾아서 복사 붙여넣기를 하면 정상적으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실제로 직접 넣었던 내용인데요. 첫 번째 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헤드 태그 소스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UA 값이나 이런 것들을 넣으면 이렇게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는 영역이 있습니다. 요거는 호스팅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뭐 카페24나 고도몰은 되는데 메이크샵은 안 된다든지, 혹은 메이크샵은 되는데 뭐 고도몰은 안 된다든지, 요거는 각각의 호스팅사를 기반으로 찾아보시면은 나올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그건 한 번씩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어드민이나 FTP를 통해서 들어가서 직접 이렇게 운영 관리를 하는 란이 없다라고 하면 한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디자인 영역입니다. 디자인 영역의 메인 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헤드로 표기가 되어 있는 그 영어로 막 써져 있는 영역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헤드 영역에만 아까 했던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PC 따로 모바일 따로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두 개 다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PC 데이터도 잡으셔야 되고 모바일 데이터도 잡으셔야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두 가지는 호스팅 정보를 아는 것과 구글 애널리틱스에 가입을 하시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호스팅사 정보를 안다라는 가정하에 구글의 구글 애널리틱스를 검색을 하시고 아까 말했던 톱니바퀴 모양의 관리에서 추적 정보 그리고 데이터 스크립트가 나오면 복사해서 다시 호스팅사에 넣어주고 혹은 뭐 UA 값을 넣어주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됩니다. 요거는 직접 한 번만 해보시면은 두세 번 하시는 건 별로 어렵지가 않아서 한 번만 도전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네. 그 다음으로는 GA 활용 방법인데요. GA를 활용하는 방법은 계속 주기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GA는 내가 보고 싶은 거를 어떻게 볼 것이냐를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GA를 알려면 이런 용어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뭐 분석 트래킹, 혹은 뭐 UTM 코드 값이라든지, 뭐 맞춤 변수 값, 뭐 G사이트 코딩 값, 뭐 G태그 설정, 뭐 DT 활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를 진행을 하고 난 뒤에 어느 정도 데이터가 쌓였을 때 필요한 영역입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될 데이터는 최소 2주 혹은 뭐 업체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뭐 2주에서 3주 정도는 데이터가 쌓여 있어야 저희가 분석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런 분량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데이터들은 그렇게 많이 중요한 건 아니고 그래도 가장 중요하다고 뽑으면 이 UTM 코드 값 그리고 세그먼트 그리고 보조 특정 그리고 맞춤 변수 값 이렇게 네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로만 해도 저희가 이 교육을 드려야 될 영역이 굉장히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여기는 다음 2강 때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역으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스크립트를 정상적으로 다 설치를 하고 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랑 빨간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보통 파란색 같은 경우는 클라이언트 혹은 광고주들한테 이쪽을 보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빨간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저희가 활용하는 데이터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보려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그먼트라든지 뭐 보조 측정 기준 그리고 맞춤 변수 값들이 필요합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실제로 제가 사용했던 데이터들이고요. 일반적인 광고 네이버 프리미엄 로그 분석이나 다른 광고 시스템이랑 다르게 뭐 노출, 클릭률, 뭐 전환수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는 사용자, 그리고 신규 방문자, 그리고 세션, 그리고 이탈률, 이탈한 페이지, 그리고 목표에 대한 전환값, 그리고 금액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세그먼트를 어떻게 잡느냐 혹은 보조 측정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보고 싶은 영역을 어떻게 보느냐에 대한 만드는 게 바로 이 세그먼트랑 보조 측정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개의 의류 쇼핑몰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이 의류 쇼핑몰에서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여성 중에 재구매를 한 사람들 중에서 우리 홈페이지를 처음 신규로 방문한 사람들이 이탈률이 얼마나 되고 회원가입은 얼마나 했으며 거기서 구매 전환까지는 얼마나 일어났는지, 그러면 그렇게 구매 전환이 일어나기 전까지 이 사람들의 행동 반경은 어떠한지 혹은 홈페이지 내에서 활동 내용은 어떤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열어보시면 저희가 생각하는 1차 타겟팅들보다 더 많은 세분화된 타겟팅들을 잡으실 수가 있고요. 그 와중에는 잠재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 끌어낼 수 있냐, 그리고 얼마만큼 잘 볼 것이냐가 저희 마케터가 하는 일이겠죠. 여기 이렇게 목표값이나 버튼값을 추적을 하시게 되면 이렇게 각 매체별로 어느 쪽에서 들어왔고 어느 쪽에서 이탈이 많았으며 어느 쪽에서 회원가입이 일어났고 어느 쪽에서 전환이 일어났는지까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버튼값을 입력하시게 되면 일반적으로 저희가 잡을 수 없는 전환들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홈페이지에 메인 배너를 돌리고 있는데 그 메인 배너가 과연 우리가 사람들이 반응도가 실제로 좋은 배너들인지, 혹은 UI 값을 봤을 때 어떤 위치에 적세적소에 잘 잡혀져 있는 것인지, 만약에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을 했는데 그 회원가입에서 들어와서 어떤 불편한 점이 있어서 가입을 하지 않았는지, 혹은 구매 버튼을 눌렀는데 왜 구매를 하지 않았는지,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도 이렇게 왼쪽에 보이시는 것처럼 측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모든 솔루션들은 100%는 없습니다. 100%는 없지만 거기에 가장 가깝게 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더 말씀을 드려야 되는 영역이 많이 있어요. 이 분석 투표들은 어떻게 볼 것이며 이 데이터 추출은 어떻게 할 거고, 내가 세그먼트나 맞춤 변수를 측정을 하는데 혹은 태그 매니저까지도 사용할 건데 그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교육들은 굉장히 오랜 시간 진행을 해야만 가능하고요. 저도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저도 100% 아직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구글 애널리틱스는 최상위 계층의 솔루션이라고 하다 보니까 저도 많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실질적으로 이렇게 활용을 하게 되면 이렇게 각자 매체들도 알게 되고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이런 데이터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거는 매체적인 지식도 쌓였고 데이터 수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솔루션도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단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희는 마케터로서 이런 구글 애널리틱스의 활용법과 나중에 구글 GAIQ까지 취득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여기서 저희는 가설을 세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매체적인 지식도 뛰어나고 데이터도 잘 뽑고 있는데 그럼 이 데이터 두 개를 비교해보고 온라인 매체에 녹여냈을 때 가설을 세워내지 못하면 그거는 그냥 저희가 형식적으로 보고서를 뽑아내는 것과 똑같습니다. 저희가 이 실질적인 데이터들을 보고 우리가 집중할 매체는 어디인지, 그 나이대들은 어디인지, 주력해야 되는 상품들은 무엇인지, 홈페이지의 구성도는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카테고리는 정확하게 맞는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를 통해서 카카오를 들어왔고 다시 모비온의 리타게팅을 통해서 구글 쪽으로 전환이 났으면 그거에 대한 각각의 기여도들은 어떻게 되는지, 한 개의 전환이 일어날 때 저희가 광고적인 부분을 잡아야 되는지 비광고 영역을 잡아야 되는지, 과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바이럴 영역이나 인플루언서들, 유튜버들이 과연 얼마만큼에 대한 파급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런 모든 데이터상의 수치적인 부분을 볼 수가 있어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가설을 세워서 그걸 증명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다고 데이터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조금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것들에 대한 가설을 반드시 세워보시고 그 가설을 확실하게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에 여러분의 역량이라고 생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은 이 정도로 좀 마무리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GAIQ죠. GAIQ를 획득하는 그 정보들을 조금 먼저 드리겠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에 대한 교육을 조금 더 이후에 2강, 3강 진행을 하게 되면 GAIQ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진행을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요렇게 하면 구글 그 GAIQ 뭐 신청을 할 수 있다. 혹은 이 정도 지식 능력이 되면 GAIQ 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정도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구글에 들어가시면 구글 애널리틱스 아카데미라는 게 있습니다. 뭐 검색을 하시면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바로 나와요. 여기 보면 초보자용 구글 애널리틱스, 그 다음에 고급 구글 애널리틱스, 구글 애널리틱스 360, 그 다음에 태그 매니저 이렇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AIQ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초보자용 구글 애널리틱스 그리고 고급 구글 애널리틱스 요 두 개만 먼저 수강을 하시고 수료를 하시면 GAIQ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증명이 됩니다. 물론 초급자용 애널리틱스랑 고급 애널리틱스를 수강을 다 하셔도 수강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두 개를 모두 통과를 해야만 GAIQ에 대한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요. 초보자용도 그렇고 고급도 그렇고 두 개 다 1단계 혹은 2강, 3강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1강을 마치면 시험을 보셔야 됩니다. 2강을 맞추셔도 시험을 보셔야 되고요. 3강을 맞추셔도 시험을 보시게 될 겁니다. 요거는 뭐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어서 초보자용 같은 경우는 금방 하루 정도면 하실 수 있고요. 고급 애널리틱스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제로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을 해보셔야 수강을 하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 영상을 교육을 보고 계신 분들이나 아니면 이후에 GAIQ 자격증이 필요하신 분들은 초보자용 구글 애널리틱스를 보시고 수강을 하신 다음에 먼저 1차적으로 수료증을 받아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제로 만져보고 활용을 해보면서 고급 애널리틱스를 보시고 같이 수강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타이트하게 잡으면 사실 한 달 정도면 충분히 자격증을 획득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구글 애널리틱스 360은 아직 테스트 기간이라 여기는 GAIQ랑은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태그 매니저 같은 경우도 GAIQ랑은 크게 뭐 매칭은 되겠지만 크게 상관이 없는 부분이어서 초보자용 그리고 고급 이렇게 두 개만 수료를 하시면 GAIQ를 시험을 보실 수가 있고요. 수료증을 완료된 상태에서 바로 시험 응시가 가능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GAIQ 시험을 보시면 이렇게 자격증을 이렇게 줍니다. 근데 이거는 합격되는 순간 바로 발급을 받으실 수가 있고 1년마다 갱신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조금 궁금하신 점이 있으실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을 좀 준비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는 공인 전문가 자격인가요? 라고 했더니 이거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IQ 시험을 통과한 개개인에게 부여가 되는 겁니다. 사실 뭐 공인 자격증은 아니고요. 구글에서 이 사람은 이만큼 구글 애널리틱스를 활용할 수 있다 라고 어떤 인정해주는 인정 수료증 같은 거라서 이거는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세 번째로 구글 애널리틱스 공인 전문가 자격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말씀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 아카데미를 들어가서 초급자용, 고급자용 두 개를 수료를 하시고 그러면은 저기 창란이 하나 더 생길 거예요. GAIQ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란을 보고 시험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유효기간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험에 합격한 날짜로부터 1년 12개월 동안 유지가 되고요. 12개월 뒤에는 재응시를 하셔야 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시험은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아까 초급자용이나 고급자용 수료증을 받으시면서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로 보셔도 되고 뭐 컴퓨터로 보셔도 되고 언제 어느 때나 수료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보시고 싶을 때 언제든지 보셔도 됩니다. 시험 시간은 약 90분이고요. 운항수는 총 문제 개수는 70개입니다. 보통 저도 열심히 풀어봤는데 되게 촉박하긴 해요. 근데 어느 정도 어느 지식이나 매체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또 금방금방 넘어갈 수 있고 사실 중복적인 내용도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애널리틱스를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가정하에 시험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용 언어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바뀌어서 한글로도 나옵니다. 한글로 나오는데 아무래도 영어를 좀 번역해서 나오다 보니까 조금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뭐 맞는 것은 아닌 것은이라고 했을 때 애매하다라고 싶으면 보통 아닌 것을 택하시면 되는 것 같더라고요. 요거는 시험 문제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조금 한글이 좀 이상하게 나오는 경우는 뒤로 갔다가 다시 오기 하면 또 다시 보실 수가 있어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커트라인은 총 문제의 80% 이상 정답시, 그러니까 총 56개의 문항을 맞추시면, 그러니까 정답을 맞추시면 합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주관식은 없고 전부 100% 객관식입니다. 객관식인데 정답이 1개인 것도 있고 2개인 것도 있고 3개인 것도 있고 4개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실 때 꼭 그 몇 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2개면 꼭 2개를 선택을 해주시고 3개면 3개를 선택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또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엮어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좀 꼬아서 내는 경우가 많아서 4개가 다 정답인 경우도 있어요. 또 혹은 3개가 다 정답인 경우도 있고요. 보통 한 문제당 보기는 4개까지 나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재시험은 만약에 불합격이 되고 나면 다음날, 그러니까 총 24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시험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GA IQ가 되게 어렵다면 되게 어려운데 생각했던 것보다 막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물론 운영을 해봤다는 가정하긴 한데 어쩌면은 그 아카데미를 보시면 거기 대부분 다 답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그거를 많이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실질적으로 GA를 활용을 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내용들과는 어쩌면 조금 다른, 이론과 실전이 조금 다른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구글 아카데미 쪽에서 많이 좀 배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구글 애널리틱스에 관련된 내용 그리고 GA IQ에 대한 간단한 내용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좀 말씀을 드려봤는데요. 조금 이해가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워낙 어려운 영역이기도 하고 용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조금 난해하신 경우가 생기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이 교육을 보고 계시는 만약에 구글 애널리틱스를 실제로 진행해보고 싶으시다거나 혹은 뭐 GA IQ를 꼭 취득을 하셔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오며 가며 보셔서 뭐 말씀을 주시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대한 많이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